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토요일 아침 주식싹쓸이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2023년의 상반기가 어제로써 마무리가 됐습니다. 월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올해 상반기 거래소는 14% 정도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더 좋았습니다. 27% 오르면서 작년에 안 좋았던 부분을 회복하는 그런 회복의 상반기였는데요. 그렇다면 하반기는 어떨까요? 증권가 전망에 따르면 대체로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를 끌어올릴 것이다. 2,900선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솔솔 들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반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준비해 보시죠.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 지표, PC 가격 지수가 소폭 둔화됐고 애플 시총이 3조 달러를 넘기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0.84%, 나스닥은 1.45%, S&P 500도 1.2%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거래소도 체크해 보시죠. 이번 주 거래소 쉽지 않았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0.2% 소폭 조정받으며 11선은 지지받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삼성전자 등 몇몇의 대형주가 지수를 방어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월봉이 완성이 됐죠. 월봉 기준 0.5% 하락. 그리고 이번 주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세가 시장의 리스크가 됐습니다. 다만 끝은 좋았습니다. 어제장 0.5%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2,564.28포인트의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은 이번 주 2차 전지 종목들의 조정 속에서 함께 흔들렸습니다. 주간 기준 0.7%의 하락세, 그래도 월봉으로 봤을 때는 양봉 만들면서 1.3%의 상승이었습니다. 코스닥이 이번 달 말에는 조금 흔들렸지만 6월 초반에는 계속 우상향하면서 900선 언저리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6월의 마지막 날 코스닥은 0.75% 상승하면서 868.24포인트의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시장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를 분석해보시고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밑에 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01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위원님과 좀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주식명가 MTNW 2년 연속 연간 베스트 대상, 1분기 베스트, 1월의 베스트,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베스트 공명정주 위원님과 함께 하시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제 위원님을 수식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아져서 제가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위원님 상반기 베스트가 됐습니다. 일단 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위원님 어떻게 또 한 예.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올해 지금 상반기 또 이제 전체 베스트에 또 올라왔는데요. 그만큼 제가 이제 올해 1월 달에 증시 상승세를 전망해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적중했죠. 특히 이제 반도체도 이제 정반도라는 수식어가 좀 붙었는데 역시 이제 앞으로 하반기도 열심히 준비해야 할 테니까요. 잘 또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안에서도 다들 박수를 쳐주셨는데 예. 또 7월의 첫날이에요. 오늘이 7월 1일이고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일단 이번 주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예, 제가 이번 한 주 일단 먼저 분석을 해드려 볼 텐데요. 일단 이번 주에는 중요한 게 또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또 강세 흐름이 전개됐다는 부분,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강추를 다시 해드렸던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도 또 급등세가 좀 이어졌죠. 흔들면서. 막판에 금요일날 강했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일단 뭐 특별한 악재는 없었거든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근데 목요일날 좀 조정받다가 금요일부터 확 살아나더라고요. 그만큼 삼성모터스 같은 경우도 이제 완벽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 이제 금요일날 뭐 대형호재는 나오지는 않았었지만 10년 동안의 계약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 말고도 앞으로 이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꾸준하게 또 움직일 만한 기업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역시 삼성모터스, 뭐 아진산업, DRC 예상컨대 이런 기업들이 내년도에 이제 미국 공장 증설이 또 이제 완공이 되면 내년도부터 실적이 훨씬 더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대부분 10,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보면 다 대부분 예상 실적 대비 퍼가 10배 이하에 있다 보니까 아직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다 대부분 전기차에 특화된 부품들을 이제 공급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내년도, 내후년도까지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10,000원 이상까지도 가치가 있다 이런 부분들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D램 낸드 플래시 업황 바닥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주들이 또 선별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이 반도체 하면 이 정반도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만큼 제가 연초에 지수 급등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인생 역전 기회가 올 것 같은데요. 제 이름은 정반도입니다. 반도체에 베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월 달에 오픈 엣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에이펙트라든지 뭐 샘시네스 이제 급등세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샘시네스 에이펙트가 중요한 부분이 비메모리랑 메모리를 같이 볼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면서 최대 주주가 지분을 늘렸던 기업 중에 하나고요. 대규모 시설 투자가 진행됐다는 부분. 이 에이펙트도 400억 넘게 총 800억 이상 시설 투자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역시 샘시네스도 비메모리 메모리에 650억 가까이 시설 투자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다 완공이 되기 때문에 역시 내년도 훨씬 더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에이펙트, 샘시네스 같은 기업들은 아직 바닥권에 중장기 바닥권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이오 의료기기가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또 못 가다가 요즘 들어서 좀 핫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동은 아나텍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ADM 코리아 제가 지난주 좀 바닥권에 있을 때 봤던 기업인데요. 바로 상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DR텍도 제가 지난주 다시 강추해드리고 또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원천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항상 지금은요, 이 내년도 금리와 함께 만약에 버블에 대비한다. 그럼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 회사만의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갖고 있을 때 버블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싹쓸이가 버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는 거죠. 주식 싹쓸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721선, 그리고 밀집 국면 이런 부분들이 제 히트 단어들이죠. 그래서 항상 원천 기술 확보한 기업들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가 주 후반에 강세를 보였고요.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의료기기 업종들이 선별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독보적인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이 또 독보적인 싹쓸이 기법 강의 갖고 계시잖아요. 네, 잠시 뒤에 또 들어보도록 하고 그렇다면 이제 7월에 시작이 진짜 본격적으로 됐는데 다음 주에 시작이 중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데 단추를 잘 꿰 수 있게 다음 주 전략까지 짚어주세요.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다음 주 싹쓸이 전략은요. 인플레가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는 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PC 물가지수가 3%대 이제 후반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제 에너지 가격, 뭐 식량 가격이 안정되는 있는 상태에서 지금 푸틴이 전쟁에서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전쟁까지 끝나면 금상첨화일 것 같은데요. 그만큼 미국의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고용은 견조한 상태에서 인플레는 둔화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낮아지는 상태에서 미국 GDP는 예상치를 넘어서고 있고 그만큼 지금은 주식 싹쓸이를 또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지금 차트를 제가 잠깐 보면서 설명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가 지난주에 하단 추세에 근접하는 부분을 제가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온라인상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수 바닥 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전에 설명드리고 종가로 올라왔거든요, 지수가. 그리고 나서 다음 주 급등에 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미. 미국 증시 급등했잖아요. 역시 또 적중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중기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식은 하단 추세에서 손절가를 짧게 잡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베팅하는 거예요. 성공하면 대박이고 못 가도 쪽박은 안 찹니다. 바로 커트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지난주 하단 추세가 급소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과 다음 주 전략 굉장히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차트까지 봐주셨는데 진짜 위원님이 그 기법을 제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잡는 것 같아요. 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위원님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위원님의 독보적인 싹쓸이 기법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금일도 주식 싹쓸이 열심히 또 준비해 왔는데요. 일단 오늘 주제를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HB솔루션. 예. 정현빈. 제 이름이 정현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제 얼굴이 잘생겨서가 아니죠. 예, HB 때문에 제가 이제 현빈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만큼 이제 하반기 반도체를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이 HB솔루션은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디스플레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 스마트폰 쪽의 ERB 장비라든지.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역시 하반기 또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준비해왔는데요. 일단 지금 HB솔루션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바닥에서 돌아갈 때 밀집 국면이었죠. 그리고 여기도 밀집 국면이었습니다.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 턴하는 위치, 여기도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 턴하는 위치. 두 번의 급소가 왔었네요. 예.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호재가 나왔죠. 주식은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잡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갑자기 무상증자 호재가 나오니까 갑자기 시가가 18,000원 이상 19,000원대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뛰었잖아요. 장중에. 지금도 720일선 돌파 안착 속에서 아직까지 과열 국면에 있지가 않죠. 그래서 주식 싹쓸이는 바닥을 노린다. 여러 이제 밀집 국면에서 721선 돌파할 만한 거를 바닥을 노린다. 그런데 완벽한 기업 내에서 바닥을 노려야 되겠죠. 역시 HB솔루션은 전 대피사의 8억 매수에 14,000원대에서 들어왔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400억 12투자가 이자율 0%로 14,000원대에서 역시 또 들어왔었고요.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도 역시 12,000원대에서 50억 들어오고 자사주를 소각해버렸죠. 예사롭지 않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주포부터 해서 기간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무상증자를 3주 했다는 건 물량을 싣고 하반기 날려버리려는 심산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만큼 제가 현빈으로 얘기까지 할 정도였으면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고요. 재무 상태도 우량하죠.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장비가 3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빗셈 방지 역할을 하는 ELB 장비, 그리고 나노마이스 장비, 반도체의 난제를 해결한 계측 장비죠. 이미 삼성 쪽에 공급하는 걸로 지금 추측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 부분 플러스 마지막으로 잉크젯 프린팅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잉크젯 프린팅 장비가 앞으로 이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무궁무진하게 쓰일 수 있는 기술로 지금 앞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고 있죠. 우하양 3바닥 패턴 속에서 이번 달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파라볼릭이 빨갛게 상승 기조 전환되고 20개월 이평선을 딱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서 매도하시겠습니까? 저는 매도하고 싶지가 않네요. 예. 저 위에 상단 추세가 3만 원대 저항권이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대에서 보신 분들은 3만 원대를 향해서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작년 실적 대비 아직 2만 원 이하는 퍼가 10배도 안 될 정도의 저평가이기 때문에 주식은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혹은 뭐 100만 원, 아니면 말로 어떤 기업이 100만 원까지 갔어요. 그런데 실적이 주당 순이익이 뭐 굉장히 좋게 나와요. 뭐 퍼가 10배도 안 돼요. 그러면 그 100만 원도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삼성전자를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100만 원에 왔다 갔다 하다 어떻게 됐죠? 결국에 한 400만 원까지 가는 기업을 토한 거죠. 액면 분할 이제 하고 나서 그 가격대를 산정을 해보면 한 400만 원까지 갔더라고요. 그만큼 주식은 바닥에서 급소를 노리는 거예요. 이 10,000원대 중반대가 주포 수급 들어왔던 단가 부근이기 때문에 역시 14,000원대 그 이하가 15,000원대까지 급소였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HB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저는 바닥에서 투자를 했지 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에이펙트를 설명드려 보겠는데요. 에이펙트 제가 말씀을 드렸죠. 팩트만 설명드립니다. 에이펙트. 그 얘기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바닥에서 밀집 국면이잖아요. 이 밀집 국면에서 도전을 해야죠. 밀집 국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720원 돌파가 임박돼 있죠. 이 에이펙트 같은 경우도 시설 투자에만 800억 이상 시설 투자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역시 이 지분 투자에 이 회사 인수하는 데만 꽤 많이 들어갔어요. 거의 합해서 한 2천억 가까이 들어갔을 거예요. 최근 들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4,000원대 이상에서 400억 넘게 최대 주주의 매집도 들어왔죠. 그러니까 아직 주포 매집 단가 이하에 있어요. 최대 주주 인수 단가, 자사주 매입 단가, 유상증자 단가 이하에 있다는 거. 이제 돌파가 이뤄지게 되면
주식 싹쓸이 이제 기법대로 해석을 해보면 720원 돌파, 이제 중장기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한다. 바닥에서 이제 헤어나오고 있다. 수면 아래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펙트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샘CNS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이제 터닝하고 있죠. 장기 20개월 평선 이제 돌파하면서 이제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데요. 에이펙트 요즘에 샘CNS 두 개가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샘CNS 같은 경우는 50억 정도가 5,400원대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시비 투자를 통해서 이자를 0%로 이자도 안 받고 550억 들어왔어요. 그 550억이 되는 물량을 도대체 어떻게 소화하겠습니까? 이 6,000원대에서 지금 10% 조금 더 올라 있는 상태에서 그 많은 물량을 다 소화한다고요? 매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최소한 더블 정도는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100억, 200억, 300억 들어온 게 아니고 550억이 들어왔어요. 자신감의 표현이죠. 5,400원 이상에서는 충분히 이득 실현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었거든요. 그런데 회장, 대표이사, 임원들까지도 매수가 들어왔다. 4,000원대 초후반대에 뭐 공짜였죠. 공짜. 네. 이런 완벽한 분석으로 공짜를 만들어낸 거죠. 요즘에 청년 계좌라고 해서 이제 저금하면 이제 돈을 이제 벌 수 있는 이자 이런 이제 상품이 좀 나왔잖아요. 물론 안전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도요. 이렇게 좀 완벽한 기업들을 잘 본다라고 하면 다 벌 수는 없겠지만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아니 실적과 재무 상태랑 성장성 모든 부분들을 분석해 봤을 때 차트까지 이제 밀주 국면 바닥에서 분석해 봤을 때 잘만 하면 뭐 1년에 뭐 3%, 4%, 5%가 아니고 50%, 100%를 노려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한 상품도 하시고 적금도 들어오는 게 좋죠. 그리고 일정 부분은 거기에 너무 올인을 하지 말고요.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면서 주식 투자도 같이 하시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항상 분산 투자가 중요하거든요. 주식, 적금, 뭐 부동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샘CNS 같은 경우도 역시 바닥에서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에이펙트도 마찬가지고요. 대규모 시설 투자가 올해 이제 완공이 되잖아요. 최대 주제 대량 매집도 이뤄졌고 기관 투자가들까지 대량 매집이 이뤄졌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수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빈메모리, 메모리를 동시에 볼 수 있다. 이거 샘CNS 에이펙트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샘CNS도 지금 매도를 논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중장기 바닥권 멸치 국면에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ADM 코리아 이 종목 설명 드려볼 텐데요. 지난번에 여기서 제가 급소해서 좀 바닥에서 봤거든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관 투자가 미래센증권이나 한양증권 합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100억이 6,000원대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4,200원대에서 20억 들어왔고요. 수급이 주식의 90% 이상이다.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딱 2,000원대에서 보는 순간 기간이 6,000원대에서 100억 이자도 안 받고 삼자변 유중으로 들어왔네요. 뭐예요? 3배가 올라가야지 본전 아니에요. 기관 투자가들은. 왔구나. 왔구나. 무조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했죠. 그런데 자사주 매입까지 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신뢰감을 가졌죠. 근데 차트가 바닥권에 있었죠.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 패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이제 상품, 이제 상용화 이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일 종목 지정이 안 됐어요. 오히려 지정되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지정되면 3일 동안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경고 종목 지정이랑 좀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ADM 코리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중장기가 월봉 차트가 바닥에 있습니다. 5개월의 평선 회복되고 20개월의 평선 뚫어버리면 밑에서 파라볼릭 빨갛게 하나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도 원천 기술 확보한 기업들을 굉장히 잘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에이펙트, 차량용 반도체 버니테스 장비 국내에서 유일하게 확보한 기업이고요. 샘CNS, 국내에서 세라믹 S테이프를 국내에서 비메모리, 메모리 유일하게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도 역시 마이크로 니들 패치, HB 솔루션은 3개나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다 하나씩 있죠. 근데 HB 솔루션은 독점적 원천 기술이 3개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런 기업들을 제가 주식 싹쓸이해서 바닥에서 많이 발굴을 해드린 만큼 올해 하반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역시 또 대상 3연패에 도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믿고 보는 위원님의 기법 강의였습니다. 이제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멋진 말씀이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는데요. 다음 주 강의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또 나가고 있어요.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로 우리 시청자님 만나 뵙도록 할게요. 8824님의 종목입니다. 코닉 오토메이션 매수가는 4,400원, 그리고 비중은 20%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까지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전일 종가가 3,750원,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고, 그래도 수요일과 목요일에 4,000원대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 다시 밀리고 있어요. 위원님, 예. 이 종목 굉장히 좀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매수권 위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코닉 오토메이션 지금 제가 잠깐 우리 지금 관심주가 아니다 보니까 네. 잠깐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네. 좀 이게 약간 어려움은 있어요. 이제 즉흥적으로 제가 이제 종목을 더 접하고 바로바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세한 부분은 또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제가 1월달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코닉 오토메이션은 이때 당시 3월달에 1월달이죠. 막 상승세에 이뤄지다가 쭉 지금 내려왔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4,400원대는 그때는 바닥권이 아니었거든요. 일단 그때는 바닥권이 아니고 이제 막 급등을 하려고 하는 바닥권 좀 지난 상태에서 바닥권은 최근 들어 한 3,300원.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주가가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 이제 공시를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주가 200만 주의 지분을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시간의 매매를 통해서 안 좋은 거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면 굉장히 뭐 저평가돼 있다든지 그러면 괜찮은데 실적은 이제 막 흑자 전환은 되지만 아직 저평가 매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이제 메타 팩토리 이런 쪽에 이제 재료는 있는데 실적이 없다 보니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3,3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보여주만 보여다가 최대 주주가 200만 주를 지분을 축소했다 말씀드렸죠. 본전 부분에서 매도기회를 노려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기업도 뭐 테마성으로 급등하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지금 이제 매수해가지고 보유를 했다는 건 공시를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자자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꼭 공시를 보셔라.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3,300원 이탈이 없으면 갖고 계신 물량만 계속해서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본전에서 매도를 하셔라. 그리고 주식을 하실 때는 공시를 조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전화로 우리 시청자님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유진 로봇이고요. 네, 매수가는요? 6,080원에 20%예요. 6,080원에 20%. 네네. 지금 살짝 좀 손실을 보고 계시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이 종목 언제 사셨어요? 6월 달에 초반 중에 산 것 같은데, 좀 비싸게 샀고, 종목 선택을 좀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서. 종목 선택을. 전문가님한테 네. 이거 제가 티로보틱스랑 이거랑 두 개를 견주고 있다가, 네. 유진 로봇을 매수를 했거든요. 티로봇이 그때 1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둘 중에 저울질을 하다 유진 로봇으로 갔더니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전문가님한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본전되면 팔아야 되는지 조금 끌고 가봐야 되는지 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전화 굉장히 잘 주신 것 같아요. 고민을 하시다가 유진 로봇을 네. 매수하셨는데 잘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네네. 좀 빨리 진단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네네. 네, 우리 위원님. 예. 유진 로봇을 6월 초반에 사셨고 다른 예. 종목과 고민을 하시다가 이 종목을 예. 또 매수를 하셨대요. 예. 그렇게 사실 종목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보니까 지금 살짝 손실을 보고 있고 요새 이 종목이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어요. 6,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본전 부분에서 혹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예.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가봐도 되는지 예. 자세하게 분석 좀 해주세요. 예,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제가 자세히 분석해드려 볼게요. 네, 네. 잘못했을지, 잘했을지, 이제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일단 네네. 답부터 말씀드리면,
잘못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요. 제가 이제 기업 내용 공시와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해드려 볼 텐데 일단 공시를 먼저 보니까요. 일단 전무이사 같은 경우도 이제 고위급 임원이 이미 저 7,000원대에서 계속 줄기차게 장내 매도를 하고 있어요. 7,000원이 올라가면 매도. 공시를 안 봤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요. 차트를 통해서 또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6,000원대는 이제 이 고점과 바닥권의 중간 상태예요.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지 중간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식 싹쓸이 기법대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언제 매수를 해야 되죠? 딱 눈에 보이네요. 2023년도 1월 2일 날 721선 부근 딱 이 빨간색 라인선 바닥권이 보이죠. 그런데 거기서 매수를 했으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식은 때를 잘 쌌으면 지금도 한 50% 가까이 수익이란 말이에요. 잘하신 거죠. 대신 수익이 나도 저는 잘하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주포가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질 좋은 상승이 아니거든요. 이 기업은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또 기업도 아니에요. 대신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정부의 첨단 로봇 전략 발표가 임박돼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3분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 번쯤 그때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대신 그때 좀 어느 정도 급등을 하게 되면 뭐 개별적으로 이 회사만 이제 호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테마가 형성되면서 급등을 할 때는 대형 호재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급등을 할 때 그럴 때 한번 매도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수익을 내면서 지금은 일단 보유주만 보유를 하다가 지금 지지권은 5,700원대예요. 일단 재료가 아직까지 로봇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매도를 하기보다도 5,700원대의 손절 라인을 잡고 기다렸다가 급등을 이용한 7, 8,000원대 정도에서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은 오늘 전화 주셨을 때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주식은 721선 바닥권에서 노려봐야 되고 공시를 꼭 보셔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잘 보셨으면 일단 성공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님, 일단 갖고 계신 물량만 홀딩을 하시고 5,700원 손절 라인을 잡으시되 급등이 나오면 꼭 매도하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마무리했고요. 또 문자로 우리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드래곤 매수가 69,000원.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60%.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전일 종가가 53,600원, 지금 손실이고 비중이 꽤 많으십니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이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를 많이 내렸고 최근에 뭐 횡령 이슈라든가 대표이사가 사임했다라는 악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위원님, 저는 걱정인 게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그렇죠. 너무 많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주식은 원래 말 나오는 기업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횡령이라든지 더군다나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수혜주잖아요. 이런 넷플릭스 수혜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비대면 수혜주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뭐 큰 수혜를 또 받기가 어려울지도 몰라요. 요즘에 뭐 여러 드라마나 영화, 히트를 친 드라마나 영화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히려 떨어지잖아요. 그만큼 수익성이 그렇게 이제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있을 수 있어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중장기 역배열 초기거든요. 대량 거래 시험되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51,000원대 이탈되게 되면 추가하게 또 대비를 해야 돼요. 전혀 저평가돼 있지 않아요. 주당 순이익이 2,000원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닌 말로 여기서 반토막 2만 원까지 내려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51,000원대 꼭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소한 축소를 해야 돼요. 절반 이상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51,500원 지지권 그리고 향후에 본전 부근 오면은 저는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기업들을 보기보다는 하반기 역시 이 경기회복 수혜업종 반도체라든지 이 조작 공장이 이제 내년도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전기차 부품주라든지 그리고 핵심 미래 반도체 시장보다도 몇 배 시장 커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배터리 업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나라를 먹여 살릴 만한 이 산업 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과거 코로나는 잊어버리시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51,000원에서 손절 라인을 잡고 비중은 절반 정도로 축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전이 오게 된다면 종목을 교체하자라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 그러면 지금부터 좀 비중을 줄이셔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조금씩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반등 줄 때마다 조금씩 줄이면서
종목 교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날아간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제 판단은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반등이 나오면 계속해서 비중을 조금 줄이자라고 하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로 우리 시청자님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대한전선이요. 대한전선이요. 매수가는요? 16,500원에 15%입니다. 16,500원에 15%. 예. 아, 지금 손실을 조금 보고 계시네요. 예, 예.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 이 종목 언제 사셨어요?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3개월이요? 예. 3개월 되셨고 그러면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TV 매체를 보다가 네. 복구 네. 작업하는 전선이 깔리고 뭐 이런 게 유명하다고. 아, 뉴스를 보셨어요? 예, 예. 네, 뉴스를 보시고 이거를 3개월 전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손실을 보고 계셔서 저희에게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빨리 조금 대처 방안 찾아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이 대한전선 문의를 주셨고요. 지금 종가가 14,220원. 손실을 보고 계시고 사실 이 종목을 뉴스를 보고 사셨대요. 예. 사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항상 시청자님들은 좀 반대로 하시더라고요. 예. 이 종목 어떻게 매수가 위로 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예, 투자자분 제가 자세히 분석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구리 관련주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회복세가 이루어지면 구리가 이제 5G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다양하게 많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우디 쪽에도 진출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중에 네옴시티 수익이 기대감은 있는데 좋은 뉴스만 보신 것 같아요. 이미 3개월 전 그 이전에 안 좋은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호방그룹 같은 경우가 대장동 문제랑 좀 엮이면서 안 좋은 악재가 나왔었어요. 모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좀 불안한 모습이 형성이 됐거든요. 더군다나 아직까지 이제 구리 가격도 회복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적도 안 나오는 형태였어요. 크게 뭐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미 2022년도 11월 달부터 대장동 얘기가 나오면서 쭉 이미 악재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2023년도 4월 달에 갑자기 호재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제가 알기로는 뭐 대형호재 나온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래서 추격을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 모 회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면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나지는 않거든요. 바닥에서 뭔가 대량 거래가 수반되는 상태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형 호재가 나와야지만이 추격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 4월달 언저리에서 매수하실 것 같아요. 그거 하지 말았었어야죠. 그래서 지금도 일단 이 18,000원대가 이제 강력한 저항권으로 보여지고요. 13,000원대 한 초반대가 강력한 지지권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13,000원대 깨지면 축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8,000원대는 강력한 저항권이기 때문에 거기서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제가 이렇게 안 좋게 설명드렸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모 회사의 대장동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경기 회복세가 이루어지면서 구리 가격이 반등 주고 사우디 사업이 본격화되면 나중에 또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불확실성이 많은 상태에서 여기서 간다 못 간다 예단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철저하게 이 박스권 매매 전략을 좀 펼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신 모 회사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중에 이제 경기 회복세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다시 볼만한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13,000원이 깨지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 18,000원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자라고 하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종목 상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님의 종목 AS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6일 CIS 먼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최고가 기준 3.4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신 종목이고 26일부터 3일간 조정을 받다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 상승세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종가가 13,750원인데 여기에서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이 종목 굉장히 여러 번 또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만큼 좋은 종목인 것 같은데 예. 자세하게 AS 해주시죠. 예, 주식 싹쓸이 시간에 항상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게 왜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전고체 배터리 이제 소재부터 조립 장비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기업이죠. 삼성 SDI랑 국제 과제를 진행했기 때문에 하반기 이제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죠. 이 전고체 배터리는 저는 굉장히 앞으로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불타는 배터리, 이게 지금은 전기차 점유율이 이제 전반적으로 크지 않다 보니까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크게 부각되지 체감적으로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전기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이제 한 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이제 훨씬 더 많아지는 순간 사고율도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더 많은 전기차들이 만약에 불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욕구는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더 줘도 전고체 배터리 장착한 전기차를 내놔라! 이런 이제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만큼 전고체 배터리 지금은 원천,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앞으로 미래의 지배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 CIS 같은 경우는 전극 제조 장비도 국내에서 또 국산한 기업이고 이미 SFA가 모회사가 이번에 500억 정도 3자 배정 유증을 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11,000원 후반대죠. 주포에 지금 대량 매집과 함께 CB 인수가 더 추가적으로 또 매집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 기업 아직 기관들이 CB 투자 이자율 0%로 들어오고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고체 배터리 나올 때까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CIS는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기업 같아요. 너무나도 앞으로 중요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끝까지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매도를 논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CIS는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위원님 설명할 때 유튜브를 좀 봤거든요. 예. 지금 우리 쪼이맘님이 예. 우리 정지 위원님이 베스트인 이유가 있다. 굿. 예.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계속 오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이 굉장히 잘하신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역시 감사합니다. 상반기 베스트죠.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기분 좋게 AS를 좀 진행을 예. 해볼게요. 예. 이거 좋은 종목이죠. 3월 예. 20일 종목 아진산업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거의 30% 육박하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를 보니까 이번 주 흐름 굉장히 좋았고 어제도 장중에 11% 급등하면서 전고점 근처까지 갔었고 어제 종가는 6,580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원님, 우리 위원님이 정지우지만 예. 또 정아진으로도 불리잖아요. 예. 이 종목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예, 상반기 워낙 지금 많은 네. 종목들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 아진산업이 제 상반기 베스트를 좀 만들어준 종목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만큼 아진산업은 지금 제가 신용 물량이 좀 많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죠. DR텍도 마찬가지예요. 신용 물량이 9%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아진산업도 지난주 강세일봉이 나왔습니다. 아직 상투 신호가 안 나와요. 실적 대비 말도 안 되게 극도의 저평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차 부품주 1분기 실적을 중소형 부품주 따지고 보면 아진산업이 최고 잘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5,5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10,000원 이상까지 도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아진산업 5,500원 이탈이 없는 상황 속에서 10,000원 이상까지 바라보자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종목도 굉장히 좀 기대가 돼요. 5월 20일 종목 HB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32%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이 수요일에 급등하면서 긴 장대 양봉을 만들었고 그 다음날 신고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좀 살짝 조정이 나왔는데요. 일단 단숨에 19,000원대로 레벨업을 했습니다. 아까 기법 강의에서도 이 종목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고 여기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앞자리가 2로 바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예. 어떻게 2만 원대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설명하는 부분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무게감이 있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얼마만큼 제 이제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지 아마 투자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정화진 정현빈이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중요하고 자신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HB 솔루션 같은 경우도 제 기법 강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중장기 우하향 수리바닥 패턴 속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지고 기관과 주포, 최대주가 매집이 들어오고 대표이사까지 그리고 나서 빠져나가지 않았거든요. 20개월 평선 이제 막 돌파하죠. 7월 달에 왠지 피날레를 이제 쫙 뻗을 수도 있는 국면이 아닐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반기까지 재료가 만발합니다. 이 기업은 무증 끝나고 나서 그 이후부터가 본 게임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무증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지금은 강홀딩 전략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HB 솔루션 자세하게 짚어봤고 지금 또 우리 비금도님이 우리 위원님의 아진 산업으로 수익을 보고 계시다고 감사하다고 또 연락을 주셨어요. 예. 네, 역시 오늘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예. 역시 상반기 베스트네요. 예, 제가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에 너무 좀 피곤하실 텐데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소문을 듣고 오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위원님께 그래서 부담을 조금 팍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S가 끝났고 다음 주를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받아봐야 되잖아요. 예. 오늘 종목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들었는데 예.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 주시죠. 일단 완벽한 종목 먼저 설명 들어보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오롱 인더를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 이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이제 5G 광 케이블부터 해서 전기차 타이어 이런 데 쓰이는 이 아라미드를 공급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대규모 증설하고 있어요. 이미 공장에 쌓아둘 틈 없이 약 이미 70% 가까이가 수주가 다 이뤄졌다. 그만큼 이 기업은 이 수소 연료전지 쪽의 부품 소재, 배터리 쪽의 폐배터리 사업, 뭐 여러 가지들을 지금 다양하게 다 증설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사장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7만 원대, 6만 원대, 뭐 5만 원대 매수가 들어왔던 기업이에요. 그만큼 저평가 국면 속에 있는데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십자선 형태 지난주 전환 신호가 나왔거든요. 아마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지수가 이제 미증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첫 5일선 회복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공격적인 매수권이에요. 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첫 5일선 회복되기 때문에 시가야 그냥 공격적인 매수권으로 보시면서 중장기 바닥권에서 이제 막 밑에서부터 돌아가고 있거든요. 뭐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완벽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제가 설명드리는 완벽한 기업들은요. 대부분 날아가는 경우가 뭐 여러 명 9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HB 솔루션, 정아진, 아진산업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자신 있게 설명드리니까요. 자세한 설명 또 온라인 방송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코오롱 인더였습니다. 굉장히 완벽한 기업이다라고 하셨는데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가 완벽한 기업이었으니까 두 번째는 더 완벽하겠죠, 위원님? 두 번째는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수급적인 측면에선 네. 최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최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법 강좌 시간에 ADM 코리아예요. 이 ADM 코리아 같은 경우는 2,000원대에서 딱 봤을 때 기간이 6,000원대에서 100억이 들어왔어요. 삼자배정 위중으로. 지금 현재가 대비 3배 가까이가 지금 이제 올라가야지 그래야지만이 기간 투자가 매집한 단가 부근이었거든요. 그래서 2,000원대가 급소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바닥권은 좀 이미 좀 지나가긴 했어요. 과일 종목 지정 예고도 좀 떴었기 때문에 대신 이런 기업들은 이제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기간 조정 받거나 좀 내려올 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 드릴 분들은 이후에 있을 온라인 9시 공개 방송에서 설명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ADM 코리아였습니다. 수급이 최고다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도 눈여겨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은 무엇일지 굉장히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완벽한 기업, 수급이 최고인 기업. 이 기업은 뭔가요? 그럼 또 다시 완벽한 걸로 가야죠. 완벽한 기업이요? 네, 이 MPC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MPC 같은 경우는요, 이 폐배터리 저장 용기를 국내에서 최초로 현대글로비스랑 개발을 했거든요. 이 대표이사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회장님이시죠. 예. 수십억을 벌써 1년 동안 계속 매집을 했어요. 8,000원, 9,000원, 7,000원, 6,000원, 5,000원 계속 매집을 했습니다. 심지어 5월 달까지 들어왔거든요. 수억 원이. 네, 그리고 나서 자사주 매입이 55억 가까이가 6,800원대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급소에 들어온 것 같네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바닥권에서 721선 근접하는 위치이죠. 하단 추세 721선 첫 5일선 회복 급소죠, 급소. 지난주 이제 5일선 첫 회복될 때가 급소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 이제 5일선 회복 안착하고 파라볼릭이 밑에서 빨갛게 돌아가면 그때부터 이제 일봉상 3바닥 패턴과 함께 721선 지지받고 본격 상승 전환 기대하는 거죠. 폐배터리 이제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무 상태도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대글로비스랑 앞으로 미래의 폐배터리 시사업을 독점적으로 본격할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도 완벽한 기업 MPC 짚어주셨는데요. 지난주가 급소였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종목도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완벽한 기업을 봤어요, MPC.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이번에는 제가 JI테크를 한번 설명 들어보려고요. 네. 제가 4월 달에 설명드리고 한 100% 가까이 날아갔는데 무중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내려왔죠. 그런데 이제 좀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JI테크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도 확대하고 있고요.
특수가스는 국내에서 이제 독점적인 재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반도체 쪽에 EUV 포토레지스트용 전구체를 생산한다. EUV,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단 추세 부근에서 파라볼릭이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나서 쭉 랠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랠리. 지난주부터 이제 파라볼릭이 빨갛게 돌아가죠. 이제 중기 쓰리바닥 패턴 속에서 21선 돌파가 임박돼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될까요? 21선 뚫지 않을까요? 지수가 이제 반등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좀 급등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아마 이 JI테크도 무상증자를 3주 정도 받아놨기 때문에 아마 잔뜩 매집이 들어온 거죠. 예. 하반기 만약에 반도체 이 미친 듯이 버블이 나타나면 이런 갭들이 또 주도할 수도 있는 거죠. 감히 예언컨대 이 배터리 쪽을 제가 소재 쪽을 미친 버블을 좀 예상을 해드렸거든요. 이소왕 미래나노텍, 강원에너지까지 정강원이었잖아요. 또 그런데 지금 이 JI테크가 반도체 소재 쪽에서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반도체 소부장 쪽이 역시 버블에 좀 대비하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축하드리겠습니다.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기업으로 앞으로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기대되는 종목 JI테크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 눈여겨서 잘 체크해 두시길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사실 마지막 종목이 주인공이잖아요, 위원님. 예. 이 종목을 마지막에 배치하신 이유가 있겠죠. 예. 어떤 종목일까요? 또 하나 왠지 걸린 것 같아요. 네. 예. 그만큼 이 라운피플 같은 경우도요. DR텍처럼 재료가 미친 것 같아요. 뭐 재료가 6개, 7개가 너무 많습니다. 굉장한 재료들이. 그래서 자회사 라운메디 쪽에 의료 쪽에 AI 쪽의 재료도 있고요. 또 이제 MPU 기반의 AI 반도체 쪽의 재료도 있고요. PCB 쪽에 또 AI 기판 재료도 있고요. 2차 전지 소재 폐배터리 촬영 이런 쪽의 재료도 있고요. 2차 전지 소재부터 폐배터리까지 같이 해요. 그만큼 앞으로 하반기 챗GPT를 적용한 차세대 AI 플랫폼을 또 개발을 진행한대요. 자세한 설명은요.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라운피플 바닥권에 아직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바닥에 있는 라운피플 잘 보시길 바랍니다.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우리 위원님이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오늘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또 설명해 주시죠. 예, 또 올해 상반기 전체 베스트가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중요한 부분은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주식은 바닥을 찾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예. 그리고 꼭대기는 못 찾아도 죽지는 않습니다. 바닥만 찾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싹쓸이는 바닥 싹쓸이 주식 투자법이죠. 열심히 바닥 발굴을 해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온라인 방송 9시에 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명가 M10W 2년 연속 연간 베스트 대상 1월의 베스트, 1분기 베스트, 그리고 상반기 베스트까지 싹쓸이한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잠시 뒤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로 검색을 하시고요. 위원님의 사진을 누르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주식 싹쓸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주식 싹쓸이!